배달비가 전부 다 최근에 무료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올 초까지만 해도 기사 찾아보면은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 요즘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 거의 없다,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단 말이죠. 라이더들이 공짜로 배송을 해주지 않는 한 누군가는 이 배달비를 내야 되는데 이 부담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불거지면서 배달앱과 자영업 사장님들 사이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배달비 지원을 2천억인가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데,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배달의 민족한테 다 오히려 퍼주고 있는 꼴인데 막대한 이익을 내는 회사한테 돈을 왜 국민 세금을 퍼줍니까? 귀에 빡빡히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배달앱 하면은 이 자영업자들과 갈등 얘기가 계속 나와요. 배달앱 갈등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수료 나왔죠. 사실 수수료는 우리나라의 2010년도에 배달앱이 처음 등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갈등 요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주 뜨거운 갈등 요소가 더해졌어요. 배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배달비 무료라고 생색을 내고 있는 배달 앱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이 배달비를 떠안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지금 무료로 이용하는 것 같지만 이게 결국은 음식값에 더해져서 우리나라 전체 물가를 올리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물가가 매년 조금씩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의 배달 시장만큼은 인위적으로 특정 주체에 의해서 물가 상승이 주도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는 문제의식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배달 앱들이 어떤 식으로 전국의 자영업 사장님들을 점점 올가 쥐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려면 우리가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 앱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전단지 뿌려가지고는 도저히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좋든 싫든 배달 앱에 내 가게를 올려놔야 되는데 지금 시장 지배 1위죠. 배달의 민족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배달의 민족을 한번 켜보면 제일 먼저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는 위치가 배민 배달이라고 써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조그맣게 가게 배달이라고 있어요. 이 배민 배달과 가게 배달 두 가지가 배민이 내세우고 있는 기본 상품입니다. 배민 배달은 이름 그대로 배달을 배민이 해주는 거예요. 배민이 자기네가 고용한 라이더를 보내줘서 배민의 라이더만이 이 음식을 배송할 수 있어요. 내 윗집 사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치킨을 시켰어도 이걸 사장님이 직접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배민이 보내주는 라이더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 초부터 배민 쪽에서 무조건 사장님들에게 3,300원 배달비를 내라 라고 고정을 시켜버렸습니다. 원래는 이 배달비를 어떻게 소비자와 나누는가는 이 배민 배달에 가입해 있는 사장님들의 마음이었어요. 전부 소비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서비스 개념으로 내가 다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반반 3,000원씩 나눠서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가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배달비를 나눠가지고 소비자가 부담을 했었는데 무조건 3,300원을 이 가게 사장님이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배달과 관련돼서는 그 어떠한 것에서도 내가 내 자율권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7월이 되자 배민이 한 가지 강수를 더 던집니다. 배민 배달에 입점해 있는 사장님들에게 받아가던 플랫폼 수수료를 기존의 6.8%에서 9.8%로 3%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려버린 거예요. 가게의 배달비를 부담을 하는 게 고정이 돼버린 것도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수료를 3%포인트 더 올려?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7월 달에 업주들의 불만이 폭발을 합니다. 그런데도 배민은 수수료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3,300원으로 못 박았던 배송비를 2,900원으로 400원 깎아줬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충 봉합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배민 배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요 위에 조그맣게 보이는 가게 배달은 뭐냐? 이것도 역시 이름 그대로입니다. 가게에서 직접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가게 배달이에요. 내가 직접 배달을 해도 되고 내가 계약을 한 업체에 내가 배달을 맡겨도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가 배달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면서 이 배달비를 소비자와 어떻게 나눌지도 여전히 가게 배달에 입점해 있는 사장님들은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가게 배달은 상대적으로 배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선택권이 사장님에게 훨씬 더 많이 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수료 문제도 일단 아직까지는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지 않는 이유가 플랫폼 수수료보다는 광고비를 내고 있는 형태로 입점을 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가게 배달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UI의 배치 때문이에요. 두 분 배달의 민족 깔려 있죠? 그걸로
우리 송 인턴님은 짜장면을 시켜주시고 손 인턴님은 피자를 한번 시켜줘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UI 구조 자체를 가게 배달이 배민 배달보다 매출이 덜 나오도록 배치를 해놨다라고 이런 불만이 가게 배달을 하는 사장님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던 와중에 배민이 배민클럽이라는 새로운 구독형 아이템을 짜잔 하고 내놓은 겁니다. 한 달에 4,000원씩 내면 기존에 2,000원, 3,000원 나왔던 업체들도 전부 배달의 민족이 무료 배달을 시켜주겠다. 이 상품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냥 또 하나의 월정액 상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게 배달에 입점해 있던 사장님들한테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게 경영의 모든 걸 배민이 빼앗아가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역에 따라 혹은 가게의 형태에 따라 파는 음식에 따라 가게 배달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가게 배달을 선택한 업주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보이기는 배민 배달이 훨씬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가게 배달에 입점해 있는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민클럽이라는 이 구독제가 도입이 되면서 배민 배달에 속해 있던 이 사장님들은 뭐 노출도 기존에 더 잘 되는 위치에 있었지만 배민클럽 이 구독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무료 배송을 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럼 어디 시키시겠어요? 당장 배달비 4,000원 내는 데서 피자를 시키시겠어요? 아니면 내 눈앞에 배달비 무료라고 이따만하게 써 있는 데서 시키시겠어요? 이 무료 배달 열차에 우리도 올라타지 않으면 지금도 매출이 뒤처지는데 더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가게 배달을 했던 분들은 뭐 할증이 붙으면 심지어 7,000원, 8,000원까지도 배달비가 나오는 업체를 쓰던 분들이에요. 이 비용을 소비자랑 나눠서 내고 있었는데 배민 배달 업체들 기준으로 배달비 무료로 맞추려면 혼자 다 떠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가게 배달을 하던 사장님들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배민 배달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짜친 부분도 있는 게 보통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스를 눌렀을 때만 그 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배민이 이 가게 사장님들 상대로 내가 오프를 해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배민클럽에 가입이 되게끔 UI를 꾸며서 왔어요. 이 장사에 바빠가지고서는 요리하고 하다가 까딱해서 오프 안 누르면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배민클럽에 가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부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무료 배달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소비자들한테. 이러다 보니까 이 배민 측이 자기들이 주력하고 있는 배민 배달의 입점 업체를 더욱 늘리기 위해서 이 양모리 개처럼 배민 클럽을 딱 내세워가지고 가게 배달을 하고 있던 업체 사장님들을 전부 배민 배달 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민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업주들의 선택권을 더욱 넓혔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콜수가 떨어진다거나 다른 쪽에서 노출을 후순위로 밀리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민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페널티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남는 게 없으니까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근데 가격을 올리는 거가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부담이겠습니까? 가격을 올리는 순간에 또 소비자들 분명히 저항이 있을 건데 이제 소비자들은 이 문제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공정거래위원회라는데 이런 데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거 아니지? 과점 상태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프랜차이즈 협회 사장님들이 나서가지고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배달의 민족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가맹점주들하고 잘 지내야 돼서 이 중간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인데 이 사장님들조차도 보다가 야 이건 너무했다. 이제 못 참겠다 해서 독과점에 의한 불공정 행위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플랫폼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그 1, 2, 3, 4, 5등, 뭐 10등까지는 전부 다 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로펌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배민이나 요기요나 이쪽도 자문을 받으면서 눈에 확 띄는 뭐 법률을 바로 어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담당 조사관들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쪽 분야를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등치가 큰 프랜차이즈 대기업은 아예 가맹점들에게 우리는 배민 클럽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라는 공지를 명확하게 내렸어요. 배민 클럽에 대한 거부감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등치가 있는 프랜차이즈 얘기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작은 자영업자들은 내가 그 배민 클럽에 내가 나만 배달료 받겠다고 소비자들한테 배달료 내세요 했을 때 얼마나 외면을 받게 될지 공포심이 굉장히 큽니다. 혹시 여기 가입하신 분들 있어요? 유료 회원 가입하신 분들 있어요? 다른 분들은 아무도 가입 안 하신 거예요? 가입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저는 쿠팡 와우 회원이라서 쿠팡이츠가 무료로 배송해 주는데 굳이 배민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서. 저랑 똑같은 이유시네요. 기존에 쿠팡 와우 회원이었던 분들이 이 배민이 이 구독제를 도입한 이후에 어차피 공짜로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쿠팡이츠로 많이 넘어갔어요. 배달의 민족이 2022년에 처음으로 이 배달앱 점유율 60%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쿠팡이츠가 올해 3월 달에 무료 배달을 먼저 선수를 친 이후부터 점점점 배민의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민도 배민 클럽이란 상품을 내놨지만 6월 달에는 59%로 2년 만에 60%를 내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배민이 이게 지금 우리한테 보이지도 않던 2등이었던 쿠팡이츠한테 우리가 잡아먹힐 수가 있다라는 굉장히 큰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수수료를 9.8%로 한꺼번에 3%포인트 올린 이 일이요. 이때 이 배민 측은 쿠팡 핑계를 또 댔단 말이에요. 쿠팡은 이미 수수료 9.8% 받고 있다. 이것도 제가 질문했어요. 아니 왜 2등을 자꾸 그렇게 따라하려고 하느냐, 2등이 1등을 따라해야지 라고 물었더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점유율이 지금 60%지만 가게 배달의 입점에 있는 사장님들을 빼고 보면은 얼마 차이가 안 난대요. 거의 쿠팡이츠가 다 따라잡았대요. 근데 여기서 저는 역으로 뭘 느꼈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배민 쪽이 배민 배달을 하는 사장님들을 더 핵심 수익원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래서 배민 클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가게 배달하던 사장님들을 조금이라도 더 쿠팡이츠에 따라잡히기 전에 배민 배달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가게 배달이라는 모델 자체가 없습니다. 쿠팡이츠는 100% 쿠팡 본사에서 라이더를 보내가지고 하는, 배민으로 치면은 배민 배달에 해당하는 그 상품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쿠팡 와우 회원 가입자 수가 1,4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가구 수가 2,400만 가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이미 쿠팡 와우 회원인 거죠. 위기감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배달앱이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들 쥐어짜면서 지금 당장 배달비가 무료라고 떠 있을지언정 결국은 음식값이 오르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나라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돌아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물가가 올랐어요. 배달앱에서 뛰어가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 나온 게 뭐냐, 이중가격제입니다. 이중가격제는 가게에 직접 와서 물건을 포장을 해가거나 가게에 와서 먹는 손님에게는 좀 싸게 주고, 배달을 시키는 손님에게는 배달앱에서 뛰어가는 수수료만큼을 덧붙여서 비싸게 받는 거예요. 버거킹 같은 큰 기업에서도 이중가격제를 공식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배민이라는 플랫폼이 여기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배민에 들어가서 보시면 가게와 배달을 시켰을 때 가격이 동일한 업체를 따로 뽑아가지고 위에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가게에 와서 먹거나 포장을 해가는 걸 깎아주면 배민 입장에서는 자기네 플랫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중가격제를 받는 게 마치 꼼수를 쓰는 것 같은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라는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래서 일단 정부도 직접 나섰어요. 배달앱으로 인해서 요식업 물가가 오르는 걸 두고 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상생협의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배달앱이 우리나라 요식업 물가를 많이 올려놨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셈입니다. 수수료를 그렇게 가져가는데 배민은 왜 이렇게 돈 없다 그렇죠. 뭐 배달앱이 내세우는 주장은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받아가는 돈 중에 3.3%는 카드 결제 수수료고 우리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세금은 정부가 가져가는 거고, 배달비는 라이더가 가져가는 거고, 우리도 가져가는 거 없고 남는 거 없다. 그런데 이게 참 이 말장난으로 들리는 게, 이 배달앱들의 지난해 성적을 보면은요, 배달의 민족의 매출이 3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이 7천억 가까이 찍었습니다. 한 해 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65%가 늘어났고요. 2등인 쿠팡이츠 역시 몹시 실적이 좋습니다. 이 매출이 8천억 가까이 됐고요. 영업이익이 77억 원이에요. 한 해 만에 5배 넘게 이 영업이익이 커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지금 어떻습니까? 100만 폐업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이 장사가 안 되는 데는 당연히 문 닫고 있고, 심지어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됐던 데도 팔아봤자 남는 게 없어서 문 닫는 가게 요즘 굉장히
굉장히 많거든요. 배달앱들이 우리도 힘들어요, 올릴 수밖에 없어요 라는 이 논리가 힘든 자영업자들에게는 당연히 먹힐 리가 없는 논리인 거죠. 여기에 배달앱들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요즘 불거지고 있죠. 배달앱의 국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배달의 민족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 2020년에 독일계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가 됐어요. 딜리버리 히어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 75개국에서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익 구조를 보면은 전체 그룹의 실적은 뭐 유럽, 미국 다 합쳐서 3조 4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만 지난 한 해 흑자가 5,700억 원을 넘기면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영업을 하고 있는 전체 지역 1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지난해에 배민에서 나온 영업이익이 얼마라고 그랬죠? 거의 7천억 원 가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니까는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2020년에 배민을 인수한 이후에 처음으로 독일로 4천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난 흑자의 대부분은 한국의 자영업자들에게 뽑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또 하나의 악재가 겹쳤으니 그게 바로 유럽연합으로부터 이 독과점법 위반에 의한 과징금을 얻어맞은 거예요. 근데 이 돈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이거 뽑아낼 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쥐어짜가지고 독일로 돈을 다 보내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악화되고 있는 여론을 더 부추기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최근 정부의 발표예요. 배달 플랫폼들이 무료 배달 경쟁에 나서면서 결국 이 부담을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래서 영세 음식점에는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결국 누가 뽑아간다는 얘기죠? 이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이 배달 3사가 우리나라 배달 시장의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배달비 명목으로 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2천억을 정부가 풀면 이 90%는 이 배달앱 업체들이 다 뽑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돈이 결국은 딜리버리 배달의 민족한테 다 오히려 퍼주고 있는 꼴인데 저희 가맹점한테도 뭐 얼마간 돌아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해결책은 반대합니다. 그걸 왜 국민의 세금 가지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정부의 역할은 카드 수수료를 정말 지속적으로 정부가 인하를 해주듯이 배달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자영업자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이 사장님들에게 부과되는 이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하는 데 비해서 이익은 배달앱 업체들만 가져가는 게 고착화돼 버렸어요. 이번에 최초로 상생협의체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만큼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나라 국민의 음식 물가를 낮추는 데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빡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